뭐 9-1번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그래프 그리지 않을게요. 그냥 최대값, 최소값, 주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보자. 우리 기본적인 음악함수의 최대 최소 주기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세 함수 생각할 수가 있어. y는 a 곱하기 sin bx 더하기 c 플러스 d 이놈과 그대로 뭐 a 곱하기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 코사인 bx 더하기 c 플러스 d 최대랑 최소와 주기를 구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함수를 그려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외우는 거죠.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면 얘는 그냥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각이 뭐가 되든 사인의 값이고 항상 사인의 값은 최대값 1이죠. 최소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거기다가 a를 곱했어. 근데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거든. 만약에 a가 양수면 얘는 최대가 a가 될 거야. 하지만 a가 음수면 이거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a일 거야. a가 음수면. 근데 거기다가 d를 더했으니까 이 두 놈은 똑같아요. 두 놈은 똑같이 최대값을 구하면 최대를 대문자 m이라고 할게요. 최대를 구하면 절대값 a 더하기 d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최소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기는 삼각함수의 주기 사인과 코사인의 기본 주기는 2파이죠. 그것은 원의 한 바퀴가 2파이니까 사인은 원에서의 무슨 값이었다? y값이었다. 코사인은 원에서의 x값이었다. 그러니까 한 바퀴는 2파이야. 그럼 얘가 2파이가 되려면 bx가 2파이가 되려면 x는 b분의 2파이가 되면 되는데 역시 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거의 주기는 얘가 2파이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생각한다면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는 얘가 됐었고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 y는 a 곱하기 탄젠트 bx 더하기 c 플러스 d가 있다면 탄젠트 어떻게 생겼죠? 탄젠트 함수를 그냥 손가락으로 그리면 탄젠트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얘는 최대값 존재하지 않고 최소도 존재하지 않았어. 그래서 최대랑 최소는 둘 다 없었다. 그리고 탄젠트의 주기는 뭐였다? 절대값 b분의 파이였죠.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이 이렇게 됐었어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9-1번 굳이 그래프까지 그리지 말자고. 이 그래프를 그릴 일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평행 이동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일은 별로 없으니까 최대값, 최소값, 주기만 써주면 되는데 그냥 이거 외우고 있는 거 바탕으로 해서 결과 바로 써주면 되죠. 그럼 첫 번째 문제 1번 y는 2 곱하기 sin 3x가 있대요. 아, 끝났다. 그렇죠? 최대값은 그냥 2입니다. 바로 나오죠? 최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주기는 절대값 3분의 2파이니까 그냥 3분의 2파이입니다.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아, 이거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문제도 y는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아, 이렇게 있으면 최대값은 2분의 1입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주기를 구하면 주기는 역시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그냥 보자마자 바로 나오고 계산할 것도 없죠. 세 번째, y는 2 곱하기 탄젠트 3분의 1x. 탄젠트니까 최대값 없다.
최소값도 없다. 주기는 3분의 1 분의 파이니까 주기는 3파이다. 그럼 이렇게 보면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그냥 최대 최소 주기에 대한 얘기 그냥 확인하시고 바로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요, 9-2번 문제는 그래프 직접 그려봅시다. 자, 그럼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 이 정도만 그릴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절대값을 씌운 함수들 또는 주기가 그냥 변하는 뭐 sin 2x, sin 3분의 1x 이 정도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9-2번 일단 sin x를 먼저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처음에 삼각함수 그렸던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x축 그리고 그 다음에 y축 그리고 이제 뭘 판단했냐면 최대값 얼마였죠? 1이죠. 우리 최대 최소 바로 구할 수 있었잖아. 그쵸? 사인이니까 최대값 1이니까 y는 1이라는 선을 긋는 거죠. 최대값 1이니까 y는 1. 그리고 이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을 그렸고, 그리고 주기가 2파이니까 주기가 2파이 적정한 선을 그어서 여기를 2파이로 갖다 놨어. 그런데 기본적인 사인 함수는 주기까지를 4개의 똑같은 길이로 등분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토막을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4개로 토막을 내버리면 이렇게 토막을 낼 수 있고, 여기서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사인 S죠. S 이거잖아요. S. 그러니까 0에서 올라가는 그래프, 0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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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을 지나는 부드러운 함수였다. 그래서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근데 이게 하나의 주기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얘랑 똑같은 모양이 계속 무한 반복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였잖아요. 됐죠? 우리 처음에 기본 정석할 때 사인 그래프 이런 식으로 연습했다고. 근데 지금도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좋아요. 그냥 사인 그래프 그릴 때 일단 최대값, 최소값, 주기 먼저 설정하고 나서 토막 내서 예쁘게 그려주면 돼. 물론 뭐 점까지 찍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그림 그려주면 되겠죠. 뭐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주기까지만 찍고 나서 그냥 바로 이렇게 그려도 괜찮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선 긋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문제 풀어주시고요. 자, 이게 사인 그래프인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사인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자, 절대값 함수입니다. 절대값 함수의 외워야 되는 종류는 2가지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 외워야 되는 놈은 이 놈이죠. y는 f 절대값 x f 절대값 x가 얘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걸 하나 외워야 된다. 자, 도대체 x의 절대값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x의 절대값이 있으면 y축 대칭이다. 데칼코마니다. 맞아요.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차피 절대값 x는 x니까 x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y는 fx야. 그러니까 x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이 함수 sin x랑 똑같은 건데 x가 음수가 되면 f-x가 되는 거죠. 그럼 f-x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다 y축 대칭한 거다. 그래서 f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얘는 x가 0 이상일 때를 그린 후 x가 0 이상일 때를 그린 후
데칼코마니, 그쵸?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다. x가 0, 2, 3일 때만 그린 다음에 걔를 y축 대칭한 거야.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0, 2, 3일 때 그리면 이거잖아요. 이 함수. 그럼 이 함수를 그린 다음에 그 함수를 y축에서 대칭시킨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모양의 함수가 만들어지네요. 이거 주기함수인가요? 주기함수인가요? 얘 주기함수인가요? 아니죠. 주기함수란 얘기는 그 하나의 어떤 구간이 완벽히 도장 찍히듯이 반복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생긴 이 모양이 이쪽으로서 반복되지만 얘가 이쪽에 반복되는 건 아닌 거라고. 그럼 이거는 주기함수는 아니야. 주기함수는 아니에요. 이 주기는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정답이네요. y는 sin 절대값 x. 이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y는 절대값 탄젠트 x. 이런 게 있어요. 이제는 뭘 그리고 있냐면 두 번째 y는 절대값 탄젠트 x. 이 그래프인데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리면 탄젠트 x는 이렇게 점선, 여기가 0,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이렇게 했을 때 이 구간 안에 탄젠트 x는 이렇게 생겼던 모양이었죠. 그래서 주기가 파이다. 이 구간 길이가 파이, 요 파이만큼에 있는 요 모양이 무한 반복하는 그러한 그래프. 이게 탄젠트 x의 그래프였잖아. 그러면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그쵸? 그래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 구간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이 그래프가 탄젠트 x의 그래프였어요. 그래서 최대값 없고 최소값 없고 주기는 파이였다. 이것은 원점 대칭인 기함수. 이런 탄젠트 x였는데 근데 거기다가 전체 절대값 씌운 거야. 즉 두 번째 우리가 할 거 뭐냐면 이제는 y는 절대값 fx는 어찌 생겼냐라는 거죠. 절대값 fx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걔는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x축 아래 부분을 어찌하는 거다? 꺾어 올린다. fx를 희미하게 그린 수. fx를 희미하게 그린 다음에 x축 아래 거를 꺾어 올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의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만들어지겠네요. 이게 절대값 탄젠트 x죠. 그럼 절대값 탄젠트 x는 주기가 얼마니? 주기가 그대로 파이죠. 탄젠트 x랑 주기가 똑같네요. 똑같네, 그쵸? 그대로 파이죠. 네. 마스크 쓰니까 돌리고, 그쵸? 주기가 파이죠. 졸리신 분들은 그냥 혼자 문제 푸세요.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혼자 문제 풀어.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인사하지 말고 혼자 문제 풀어도 괜찮아.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 절대값이 있는 이런 놈들 있잖아. 이런 놈들의 주기를 생각한다면 보자. 사인이 있어. 그냥 사인,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 놈이 주기는 아까 했던 거 절대값 b분의 2파이였죠?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어요. 사인에. 주기 어떻게 될까요? 주기는 반으로 줄어들었죠. 사인 자체 절대값 씌우면 아까 사인 그래프 요 흰색 그래프인데 요 흰색 그래프 이렇게 있던 요 놈의 절대값 씌우면 이 아래께 꺾어 올라가 버리면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서 사인은 전체 절대값이우면 이제 전체 절대값이라는 얘기는 그냥 사인 자체의 절대값이우는 거야. 사인 자체의 절대값이우면 주기는 반으로 줄어들어요. 코사인도 절대값을 씌우면 주기가 역시 반으로 줄어들어 버리죠. 반띵이죠. 그런데요, 탄젠트는 지금 했잖아. 원래 탄젠트의 주기가 파인데 절대값 씌워도 주기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탄젠트는 절대값 씌운다 하더라도 주기는 그대로였었어. 됐죠? 전체 절대값 씌웠다 라고 했을 때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탄젠트는 주기가 변하지 않았었어요. 기억나죠? 그러면 자, 두 번째 것까지 했고요. 그럼 세 번째 코사인 x와 절대값 사인 x를 한번 더해보세요. 함수를 더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해보자. 나왔으니까 문제 코사인 x와 더하기 절대값 사인 x 이거를 그러면 두 개를 더해보자고. 그럼 얘를 더하려면 두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겠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래서 얘도 주기가 얼마죠? 코사인 x의 주기는 2파이죠. 절대값 사인 x의 주기는 파이죠. 그러면 얘가 주기가 2파이야. 얘가 주기가 파이야. 그럼 두 개를 더했어. 주기는 뭐가 된다? 주기는 2파이죠. 왜 2파이죠? 그 2파이는 뭐다? 이놈 주기는 2파이, 이놈 주기는 파이, 더한 주기는 2파이. 그럼 그 2파이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앞에 있는 2파이와 뒤에 있는 파이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예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만약에 뺐어요. 주기 얼마야? 2파이야. 두 개를 곱했어. 주기 얼마야? 2파이야. 두 개를 나눴어. 주기 얼마야? 2파이야. 그러니까 두 주기 함수가 있어. 한 놈의 주기가 A야. 또 다른 놈의 주기는 B야. 그럼 두 놈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주기는 뭐다? A와 B의 최소 공배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릴 때는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고 나면은 그럼 반복되는 거니까 2파이까지만 세팅하자 이거죠. 코사인 x는요, 우리 그래프 그릴 때 아까 이렇게 있잖아. 최대값 1, 최소값 -1, 주기 2파이까지 끊고 그 다음에 얘를 토막을 내라. 이렇게 토막을 내라. 요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토막 내버리면 여기가 파이가 되고요. 절반이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인데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코사인은 C니까 C 뭐야? 위에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가는, 즉 2점을 지나는 부드러운 함수 코사인 그래프. 잘 그렸죠? 자, 절대값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절대값 사인 x니까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 거야. 그러면 꺾어 올리면 그냥 그 그래프가 이렇게 어차피 꺾어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죠. 그럼 두 함수를 더한 그래프를 그리래. 근데 봐라, 나 아까 사인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했었죠? 먼저 이러한 격자점들을 그어놓고 격자점 중에 지나는 점을 먼저 찍고 나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될까? 똑같이 하면 돼요. 먼저 x가 0일 때는 두 놈을 더해. 얼마인데요? 1이잖아요. x가 0일 때 1이라고. 두 개를 더하면 0 더하기 1이니까 1인 거야. 근데 이때가 둘이 만날 때가 몇 도다? 사인 코사인이 만나는 1, 4분면의 각은 4분의 파이 45도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파이거든? 그럼 4분의 파이일 때 그때의 사인 4분의 파이와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둘 다 2분의 루트 2죠? 그 두 개를 더하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때의 값은 루트 2가 돼요. 다시 2분의 파이일 때는 1 더하기 0이니까 그때는 1이에요. 파이일 때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2분의 3파일 때는 두 개 더하니까 뭐야? 1이죠? 그 다음에 이때도 두 개를 더하면 똑같이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루트 2. 이때는 두 개 더하면 여기겠죠? 그럼 이 함수는 뭐란 얘기야? 이 빨간색 점을 지나게끔 부드럽게 이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해되니? 그럼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얘가 이 점을 지나고 이렇게 생겼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이놈이 무한 반복하는 거라고. 이게 요 그래프야. 그랬더니만 뭐를 알 수 있냐면 어차피 얘는 절대값 씌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사인 x였거든. 이건 코사인 x였거든.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을 더했더니 최대값이 얼마다? 루트 2였다. 이때가 최대잖아요. 최대가 루트 2죠. 언제? 4분의 파이일 때. 사인과 코사인을 더하면 사인 x랑 코사인 x를 더하면 최대값은 루트 2가 된다고. 그럼 최소 얼마겠어요? 사실 절대값이었지만 절대값이 아니면 얘는 사실 이렇게 생긴 놈이었으니까 그럼 최소가 될 때는 6대야. 두 개 더하는 거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합의 최대 최소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수식적으로 했었는데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도 판단은 가능하네요. 그렇죠? 언제나 최대가 될 때가 둘이 값이 같은 4분의 파이일 때다. 그때가 두 개를 더해버리면 루트 2라는 최대값을 가질 수도 있네. 이거 되게 중요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나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고 싶어. 그러고 한다면은 주기까지를 찍고 걔를 4등분한 다음에 점들을 먼저 찍으시고요. 그 찍은 점들을 부드럽게 이어주면 돼.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되고 9-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에서 이게 말이 좀 어렵다? 말이 좀 어려운데 별거 아닌데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인지 진짜 모를 수도 있어. 문제 읽어볼게요. 자, max a, b, c 땡땡땡이란 그 집합 a, b, c 땡땡땡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낸다. 거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돼. 이 얘기죠. max 그냥 1, 2, 3이 있으면 이거 얼마나 얘기죠? 이 중에 가장 큰 놈인 거니까 그냥 3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있대요. 이 fx라는 함수가 x래, x. 그러면서 m은 sin x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서 m은 정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x가 0에서 2파이 사이에 있다면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자,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조건제시법이거든요. 우리 요 바 앞에 것을 원소라고 하잖아요. 우리 조건제시법을 해석할 때는 얘를 원소인 거고 이게
조건인 거니까 얘를 읽어주면 fx라는 얘기는 이 블라블라를 만족시키는 m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라고. 그러니까 fx는 sin x가 정수, 특정 정수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정수를 원수로 갖는 집합이었고, 즉 sin x보다 더 작거나 같은 정수들을 원수로 갖는 집합인데, 근데 맥스니까 그놈 중에서 가장 큰 놈이란 얘기야. 우린 이거를 그냥 이 꼴 그동안 많이 다루었던 하나의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건 결국 뭐랑 완전 똑같은 거죠? 그냥 이건 뭐랑 완전 똑같은 거니? sin x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니까 가우스잖아. 이게 가우스의 정의를 복잡하게 얘기한 거라고. 즉 가우스 sin x를 말하는 거잖아. 가우스 sin x가 sin x보다 크지 않은, 그죠? 크지 않다는 얘기는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인 거잖아요. 둘은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가우스 함수를 그려라. 이게 문제거든. 0에서 2파이까지. 가우스 함수를 그릴 때는요, 처음부터 가우스의 결과를 그리는 게 아니라 가우스 함수는 원래 함수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기다가 바로 가우스를 덧붙여서 그리는 게 제일 편해. 즉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원래 함수를 먼저 그리는 거야. 즉 sin x를 먼저 그리는 거죠. 그럼 그 sin x를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주면 0, 최대값 1,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주기 2파이, 찍고 사인이니까 이렇게 생긴 이 함수였는데 0과 2파이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구멍 뚫어야죠. 이렇게 구멍 뚫린 요 함수가 있었는데, 가우스란 얘기는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였고요. 그러면 우리 가우스 함수 어떻게 그리냐면 주어진 이놈이 정수가 되는 점을 일단 다 찍는 거예요. 정수가 되는, 그러니까 함수값이. 그럼 함수값 정수일 때가 어디야? 여기죠? 왜요? 왜 찍는 이유는 뭐냐면 가우스 1은 1이니까, 가우스 5는 5니까, 가우스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니까, 가우스 정수는 그냥 그 자체로 정수 자신과 같으니까. 그래서 y가 정수가 되는 점들은 다 찍으세요. 이렇게 정수가 되는 점들은 다 찍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 y가 얘랑 얘 사이에 있으면 그 말은 뭐야? y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 0과 1 사이에 가우스를 씌우면 얼마다? 0이죠? 그러니까 요 놈들은 다 뭘로 바뀌어? 가우스를 씌운 순간 전부 다 0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1이니까 구멍 뚫고, 역시 또 이 값들은 전부 다 가우스 씌우고 다 쌍으로 바뀌죠? 이 사이 값들은 가우스를 씌우면 다 뭐가 된다야? 마이너스 2죠? 가우스 마이너스 0.1은 마이너스 2잖아요. 요 값들은 다 마이너스로 바뀌네요. 싹 다 여기까지 다 마이너스인 거죠. 요게 함수의 그래프예요. 가우스 함수 그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만 뭐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볼게. 자, 계속 해봅시다. 9-4번. 9-4번에. 너무 쉬운데 뭐. 살짝 돌 수도 있지. 9-4번.
주기에 대한 얘기인데 증명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보고 느낌상 그냥 당연히 맞겠지 뭐 그 정도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9-4에 1번, 2번, 3번 그냥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4번 정도만 풀어주시면 되는데 4번 너무 쉬워요. 그냥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9-4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9-5번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배우는 단원의 큰 뼈대 중에 하나,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는 최대값, 최소값과 관련된 문제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게 오늘 배우는 삼각함수 그래프에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의 얘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된 놈이 2차식일 때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예요. 9-5번 문제인 거죠. 그냥 대표적인 문제.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y는 2sin 제곱 x 플러스 4코사인 x 더하기 3. x 범위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다.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기본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있는 2차식은 하나의 통일된 삼각함수로 바꿔야 되고요. 그 통일된 삼각함수는 누구였다? 1차식에 있는 삼각함수. 1차식 형태의 코사인 x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야죠. 사인 제곱 대신에 뭘 쓰겠다는 얘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를 쓰는 거다. 그렇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차식에 있는 이 형태로 주어진 2차식을 변형해줘야 돼요. 그럼 이 식은 내림차수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더하기 4 코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이제 뭐 할 거다? 코사인 x를 t로 치환할 거다.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코사인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x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그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 코사인이 취할 수 있는 y값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 값이네요. 그래서 t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죠. 항상 치환하면 치환된 범위는 써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써주면 주어진 이 식은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5고요. 항상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에 꼴로 고치는 건데 2차식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또는 최소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거잖아요. 완전 제곱의 꼴을 이용한 대칭축의 위치를 반드시 생각하여 그래프로 해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의 꼴을 이용해서 그래서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를 반드시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 되는 거다. 이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참 내신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가 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3들 같은 경우에 2차 함수 파트에서 최대 최소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만 합니다. 아, 이게 참 아쉬운데. 해야 되는데. 아쉬운데. 할 게 없어, 그럼 이차함수에서. 중등 이차함수에서 할 게 없어. 최대 최소가 빠진 순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최대 최소를 걸어보니까 뭐 하라고요? 얘를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야 돼요. 그걸 바꿔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t-1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7이다. 그 다음에 바꿨으면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때는 축을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허공에다가 이 함수를 그려주면 돼. 요렇게. 근데 대칭축은 반드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뭐다? 대칭축 t가 1이다. 그러면 이 위치를 고려해서 t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t가 0은 한 이 정도 있지 않겠냐? 그럼 0부터 1까지 범위는 여기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야? 1 대입한 값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7이고요. 최소값은 0 대입한 값이네요. 그러면 최소값은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되게 쉬운 문제야. 왜? 대칭축이 그냥 상수값으로 바로 딱 튀어나왔고 t의 범위도 상수값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되게 쉬운 문제야. 근데 이런 문제가 킬러 문제가 돼버리면 이 대칭축의 위치가 미지수로 표현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완전 제곱꼴 대칭축의 위치를 생각 그리고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거. 그 방법대로 문제 풀어주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으니까 탄젠트 치환해서 범위 생각하고 2차 함수 그래서 최대 최소 똑같으니까 두 번째 거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꼬아놓은 문제가 9-6번이죠. 9-6번까지 하면 예제가 끝나네요. 9-6번.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야, 이거 되게 지금 계속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쉽다. 근데 연습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실력 파트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거는 삼각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2차 함수가 어려운 거야. 마치 이 문제처럼 a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자, 이거에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되게 간단해 보이죠? 되게 간단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짧고 되게 쉬울 것 같아. 근데 절대 쉽지 않아요. 자, 가보자.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분명히 삼각함수로 표현된 2차식은 1차식에 있는 삼각함수의 꼴로 통일하자라고 했으니까 사인 제곱 x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를 써야 되는 건 맞아. 그렇죠? 그래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니까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a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지 않겠어요? 그럼 t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주어진 이 식은 t제곱 더하기 at 마이너스 1인 거죠.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주면 t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여기까지는 됐어. 가장 이제 기본적인 라인 여기까지 한 거죠. 완전 제곱꼴로 바꾼 거야. 몇몇 학생들은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닌 거예요. 걔를 치환한 2차식을 그리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y는 똑같은 y니까 최대 최소는 결과가 같다고 치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치환된 2차식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문제는 뭐야? X축, Y축은 그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 함수의 형태만 그리면 되는 건데 이 형태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다. 이런 이차함수인 거고 이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a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t가 마이너스 2분의 a란 말이야. 그럼 이제 대칭축의 위치까지는 생각한 거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케이스를 4가지로 나눠야 돼요. 케이스 4가지로. 자, 이 4가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자, 뭐 수식으로 일단은 케이스를 잡을 수도 있지만 주어진 이 상황을 마치 그 마이너스부터 1, 이게 뭐 꿈틀이 뭐 그런 거잖아. 꿈틀이 뭐 이렇게 불량식품 그런 과자가 아니죠? 그런 이렇게 젤리 같은 그 꿈틀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거야. 그 꿈틀이의 구간의 길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거야. 그러면 그 꿈틀이의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로 보자 이거죠. 그럼 이렇게 본다면 이런 꿈틀이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고 1일 때가 최소인 거죠. 그쵸?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럼 두 번째 이 꿈틀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고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가 최소인 거죠. 그럼 계속 그 꿈틀이가 색깔 그려 있으니까 꿈틀이가 이제는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때가 최대고 1일 때가 최대죠.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꿈틀이가 색깔이 없어. 색깔이 없다. 했잖아 이 색깔. 그 꿈틀이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고 1일 때가 최대인 거죠. 쉽다 그쵸? 이거를 수식적으로 이제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단 얘기는 뭐인 거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란 얘기는 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그놈보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인 거야. 즉 이 말은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음수 곱하니까 방향이 반대가 돼야죠.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 거고 그럼 그때의 최대값은 뭐다? 1일 때를 대입한 값 아니냐. 여기다가 1 대입한 거. 그러니까 최대값은 1 집어넣어주면 t에 1 집어넣어주면 a가 되네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죠. t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그 지워지고 마이너스 a가 되네요. 그럼 최소 됐다. 그럼 두 번째 이 상황은 뭐냐? 이놈은요 꿈틀이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이죠. 여기가 1이죠. 그러면 이 둘의 가운데가 0인 거야. 그 0이 마이너스 2분의 a보다는 더 0이 더 오른쪽에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이 대칭축인 마이너스 2분의 a가 더 크거나 같고 또는 뭐 크다라고 해도 괜찮아. 어쨌든 이때는 최대가 아니니까 좀 없앨게. 다른 쪽에 들어 놔두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대칭축보다 0이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인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을 t의 범위를 결국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그 말은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죠. 아니죠. 2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케이스일 때는 최대값은 뭐다? 1 대입한 게 최대 아니냐. t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a죠. 최대는 a죠. 최소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한 거야. 그럼 그걸 집어넣어주면 꼭지점이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전부 다 미지수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범위를 설정해서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세팅해서 푸는 게 이게 쉬운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이 망한다. 왜? 함수를 못하니까. 우리는 함수 잘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풀다가 막 짜증나고 풀기 싫어지고 막 그러잖아. 근데 사실 그 짜증을 나면서 그냥 에이 몰라 그냥 안 풀래라고 했던 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게 다음 단원들에서 계속 누적돼서 들리는 거거든요. 푸세요. 푸셔야 됩니다. 직접 케이스 나눠서 직접 풀고 자기가 푼 게 정답이랑 맞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차 함수 최대 최소는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야.